가장 대표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에게 추천되는 다이어트는 GF-CF 다이어트로 밀가루 유제품 음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갭스 다이어트, SCD 다이어트, 포드맵 다이어트 등 많은 다이어트가 있지만 신경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은 특정 다이어트만으로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면역 관용성에 문제가 있는 자폐 스펙트럼의 뇌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피해야 하는 위험한 음식 5가지가 밀가루, 유제품, 콩, 땅콩, 옥수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면역 관용성이나 면역, 염증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음식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 자체에 반응하는 제 몸의 면역 관용성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키입니다. 이 면역 관용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테니 브레인 영양 솔루션 파트의 다른 영상들까지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가루에 음식 과민증 반응이 있으면 쌀, 조, 보리 등의 다른 곡물 단백질에 교차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에 들어있는 글루텐 단백질이 우선적으로 문제인데요. 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보리, 호밀, 귀리, 스펠트, 트리트 케일, 카무트에도 모두 글루텐 단백질이 들어있어 밥으로 먹는 보리나 혹은 무심코 먹는 보리차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제품 중 우유에 음식 과민증 반응이 있으면 우유뿐만 아니라 사냥우유, 염소 우유에도 교차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저 원인에는요, 유사한 DNA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있는데요. 이러한 교차 반응은 제 신체 내 기능뿐만 아니라 유사한 DNA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음식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민감한 면역 기능을 봐야 하는 것이죠. 면역 민감증이 심하고 자가면역 요소가 있다면 가짓과 채소, 렉틴 함유 음식을 모두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짓과 식물은 토마토, 피망, 고추, 감자, 가지, 후추 등인데 감자는 전분이 많아서 저탄고지를 할 때 추천하지는 않지만 토마토, 피망, 가지, 고추는 일반적으로 아주 안전한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후 초기부터 장 기능이 좋지 않았고 장과 관련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비염,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면 면역 관용성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식이 조절을 하는 초기에 가짓과 식물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라면 가짓과 식물은 예외로 해야 합니다. 렉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밀가루에도 들어있고 쌀을 포함한 모든 곡류에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이러한 곡류의 렉틴은 소량으로 들어있지만 밥으로 먹는 곡류를 쌀 100mg만 제한한다면 섭취하는 렉틴의 양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관용성이 저하된 이들에게 다양한 곡류를 먹는 것이 꼭 좋은 식이 방법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제한하면서 먹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밀가루, 유제품, 발효되지 않은 콩, 땅콩, 옥수수 이 5가지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가루 유제품을 끊는다는 것만으로 아예 음식을 준비하는 보호자에게는 많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5가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아이에게 많은 변화가 온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가루와 유제품에 들어있는 글루텐과 케이신 단백질은 우리가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한다고 해도 음식 소스나 혹은 된장, 청국장 혹은 다른 여러 음식들에 추가적으로 미량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 있거나 어린이집을 간다고 할 때 밀가루나 유제품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가 있는데요. 이 영양제 소화효소 중에 DPP-4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포함된 영양제를 먹는다면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단백질과 그리고 유제품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소화효소만을 믿고 밀가루나 유제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약간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BM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요, Essential Basic Nutrition, 필수 기본 영양에 대한 부분들로 채워지는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증상이 좋아지려면 식당 영양 관리는 이제 필수인데, 근데 이제 뭘 먹어야 할지,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 뭔지, 그리고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좋아지는지,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못 먹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품은 혹시라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궁금증과 답답함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효율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6주간의 아주 막 어려운 학습이 아니라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통한 학습이랑 그리고 식품들도 같이 제공이 되는데, 그것들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대상은 제가 볼 때는 고등학생까지는 뭐 어쨌든 그 범주, 학생 범주에 드는데, 성인들도 사실은 뭐 꼭 아동이라고 제한되는 게 아니라 성인분들도 내가 이런 시기를 하는 게 괜찮을까라든가, 이렇게 먹는 거라든가, 혹은 이런 걸 통해서 좀 부족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시기인지, 그리고 내가 이건 꼭 먹고 싶은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요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라든가,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쓰거나, 그리고 어떤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어떤 요리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증상 개선을 위한 영양법을 찾고 계신 부모님이나, 그리고 건강한 식단 구성을 원하는 부모님, 그리고 아이에게 건강한 대체 음식이 궁금한 부모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편식이 심하고 그리고 변비 소화 흡수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증상 개선이 더딘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6주 프로그램이고요. 그 6주 프로그램에서는 강의 노트도 제공이 돼서 그 맞춤형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같이 좀 공부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리고 영양 이론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 6주 스텝에 맞춰서 차례차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셨는지 확인할 거고, 그리고 이제 1대1 Q&A 세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이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그 식단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주시게 되면 거기다 피드백을 드리려고 해요. 하루 단위로 해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유익균 음료를 30팩을 드리고, 그리고 효소식품 한 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두 제품들이 같이 이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6주 프로그램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6주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매일 이루어지는 형태의 되고요. 그리고 유익균 30팩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프리바이오 효소식품이 한 팩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제가 아동용을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중국산도 그렇고 많이 찾아봤는데, 아동용이 일단 튼튼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동용 자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마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요번에 국내 회사에 제가 부탁을 해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아동들이 저녁에 착용을 해서 그 실생활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브레인을 자극시킬 수 있는 나노 입자 구성을 한 브레인 아로마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선착순으로만 정원을 모집하게 될 겁니다.